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혜원의 기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잘들 마무리 하셨나요? 1월에 부가세 신고가 지나고 2월 달에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면세사업자 분들은 부가세 신고 대신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인 부가세가 면제되는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면세사업자 분들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매출액이나 비용을 세무서에서 포착하기 위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구성 내역을 보시면 이제 매출액, 그리고 그 매출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신용카드 매출은 얼마, 현금 영수증 매출은 얼마, 또 기타 매출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출하신 비용에서 세금 계산서로 지출하신 비용, 계산서 지출 비용, 그리고 또 인건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분들은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매출과 매입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데, 면세사업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치를 몰아서 2월 10일까지 신고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로서는요, 면세사업만 하고 있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제출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학원이 있죠.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과 같은 학원 사업자분들, 면세, 부가세 면세를 맡고 있는 학원 사업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도매 시장이나 중도매인 등과 같은 농축수산물, 도소매 사업자분들이겠죠. 그래서 가락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농축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가수나 모델 등과 같은 연예인 분들도 본인의 행사비나 방송 출연 수입 등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대부업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당연히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시는 주택 매매 사업자분들도 면세로 사업자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출판업이라던가 기타 면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들로서 작가, 연예 보조 서비스, 이런 분들, 면세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2019년도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뭐 방문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이나 홈택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이라든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그리고 약사법에 따른 약사업, 보통 근데 약사분들이나 또 의료인 분들 중에도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 때 관련한 서류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찌됐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이나 수의사업이나 또 약사업과 같은 분들이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매출액의 0.5% 가산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때 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면서 매출,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 계산서학계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걸 제출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나 계산서학계표를 제출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을 할 경우에는 또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보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분들은 면세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면세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법인은 그럼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도 하지 않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면세법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계산서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에서 6월분을 7월 25일 부가세 신고할 때 또 하반기 거를 1월 25일에 이렇게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1년치를 몰아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면세법인은 합계표만 제출하시는 거예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매출 계산서 합계표, 매입 계산서 합계표 요 4가지를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제출 그리고 과세자료 제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시면 직접 작성하시거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자료를 다 모아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도 그래서 함께 꼭 제출이 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nts.go.kr 국세청 누리집에 가보시면 이 면세사업장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메뉴에 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관련된 서식, 예시 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도 신고를 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